KBO 리그는 지난주 전반기를 마감하고 올스타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17일 목요일부터 4연전으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하나가 기아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2위와 승차를 4.5경기 차까지 벌려놓았습니다. 그에 반해 2위 LG부터 8위 삼성까지 7개 팀들의 승차는 불과 5.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시리즈 결과에 따라서 5위 안으로 또는 5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2025 시즌 KBO 리그 후반기를 앞두고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들의 필요한 한방과 또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이글스는 지금 FA 이적생 듀오 그리고 그러니까 엄상백 심우준 선수죠. 그리고 그렇죠. 노시환 안치호 선수의 또 활약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로결 선수가 이제 2군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또 외야수 트레이드 이야기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외야수 트레이드는 글쎄요. 뭐 분명히 아마 시도는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4경기 반 차이면 후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제 순위가 이제 요동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반 독주 체제는 일단 거의, 하나가 만들었다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하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엄상백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황준서가 지금 뭐 승 없이 3점대거든요. 네, 6경기에. 네. 그 정도면 뭐 선발로서 저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엄상백 그 김경무 감독이 한 번 정도의 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황준서로 바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바꿀 것이다. 네. 그 부분 말고는 제가 노시환이 좀 살아나는 건 뭐 안치홍은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잘 메워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심우준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격 성적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수비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5선발 바꾸는 거 저는 요것도 하나 같아요. 하나이글스. 그 저도 첨언 드리자면 외야의 지금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현빈은 픽스가 됐어요. 그렇죠? 문현빈은 저액수에 아마 그 고정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뭐 리베라토와 플로리를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근데 내부 결정 뭐 끝났겠죠. 언제 발표하느냐 네. 지금 싸움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외야는 플로리얼이 만약에 중견수에 있었다면 지금 이성적으로 그러면 물음표가 2개입니다. 플로리얼 우익수. 근데 리베라토면 문현빈 리베라토면 지금 물음표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요. 당연히 우익수. 우익수는 나머지 자원 뭐 이진영이라든지 뭐 최인호라든지 이원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가지고 김경문 감독이 뛰는 야구 제안할 때 투수 보고 뭐 땅볼런지 뜬공 유형인지 보고 이제 적시적소에 하는 그걸로 아마 대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엄상백 얘기를 마지막 중계 때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김경문 감독의 마지막 숙제인 것 같다. 네. 지금 다 잘 되는 더할 나위 없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때 연승하고 끝나면 진짜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네. 걱정거리. 6연승. 6연승. 네. 근데 걱정거리는 딱 엄상백인데 저도 대체 자원은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그게 황준서가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상백은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그러니까 엄상백의 활용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뭐 많은 팬들이 또 하나 팬들은 이제 리베라토 플로리아 우리가 사실 지금 2주 연속 이야기를 계속 했고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는 관계자들 취재를 했을 때는 약간 리베라토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정민철 의원도 그럼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플로리얼 가능성 1번 타자에 갔을 때 3할이 넘는 타율, 그다음에 1점 뽑기 위한 뭐 뛰는 야구 했을 때 지금 리베라토는 도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루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리베라토를 뽑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최근까지 지금 잘했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표본 얘기해도 이런 적응력을 가지고 이런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선수를 가지고 다시 그렇잖아요. 텐션을 다시 올려야 되는 플로리아를 갖다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치. 뭐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리베라토로 바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흔히 말하는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우리- 있는데. 우리 내일 10시쯤에 그 나오나 기사가 기자들이 10시 정도에 기사를 쓰나요? 아니 오전에도 일찍도 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에 요즘에 온라인이어서 확인하자. 아, 내일 결정한다 그랬어요? 플로리얼 잔류. 아 그거 내일 결정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조금, 간다고 네. 하는데 왜냐면 끝까지 본다는 이유는 내가 손단장하고 대전 중에 가서 만나는데 끝까지 본다는 이유는 잔여 경기 치르는데 리베로토가 혹 간혹 부상을 당하거나 다칠까봐. 이런 다칠 변수 경우. 때문에 그런 거고 음. 모르겠습니다. 뉘앙스는 뭐 손단장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뉘앙스는 교체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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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상한 게 근데 아닙니다. 너무 뭐 자연스러운. 그렇죠. 또 하나 생각인데. 팬들한테는 또 하나 그 숙제가 안치홍 선수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나지 못할까 하는 그쵸.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안치홍 보세요? 선수가 부상을 당한 부위가 손목이에요. 손목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가 또 도지고 그래서 근데 손목이 어떻게 보면 발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발목이 아프면 어떻게 뛰지 못 못 하잖아요. 네. 손목이 아프면 스윙을 못 돌리고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안치홍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 안치홍 선수의 공백을 사실상 뭐 이도현이라든가 하주석 선수가 지금 잘 메우고 있거든요. 뭐 안치홍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경기에 나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경기에 가면 쓸 자원이에요. 네. 쓸 자원인데 지금 정규 리그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지금 그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 하나 이글스 그 안에서 안치홍 선수가 지금 나가 있는 그러니까 퓨처스에 가 있는 걸 공백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네. 그게 냉정한 얘기로. 네. 네. 그렇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5월까지 35승 21패 1무로 2위 하나와 1.5경기 차 1위를 달렸던 LG는 6월 이후 13승 17패 1무 승패에 맞은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면서 선두 자리를 하나에 내줬습니다. 최근 LG의 강점은 투타 밸런스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순위 경쟁에서 밀렸던 것에는 팀 타선의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미 천성호 선수를 영입한 만큼 이제 뭐 앞으로 또 추가 전력 보강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LG 타선이 반등을 하려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박동원, 문보경, 오지환 선수가 살아나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박동관 네. 저는 네네. 제가 그래서 박동원을 기록을 서치를 해봤더니 음. 아니에요. 우리가 박동원한테 더 너무 바라면 많은 안 돼. 기대를 너무 더 많은 바라면 안 돼. 기대를 왜냐하면 잘하고 지금 있죠. 네. 이하 왜냐면- 8푼 우리의 뭐 그렇죠. 음. 지금 2할 8푼 오리 그게 아니라 커리어 최고 OPS입니다. 음. 타격에서. 그러니까 종전 통산 타율이 2할 오픈 9리예요. 그리고 OPS가 0.773인데 올 시즌은 2할 8푼 오리에 OPS가 0.879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고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스틴, 홍창기 막 다 있을 때는 이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지금 주포들이 없으니까 박동원한테 시선이 가는데 박동원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원은 이거는 사실은 박동원에게 더 푸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문보경이죠. 이제 네. 여기서 문보경도 사실 3년 연속 3할 타자에서 올해 이제 타율이 눈길이 가긴 하지만 지금 후반기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1타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약간 부진을 보이긴 하는데 쉬운 6경기 남았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오지환 선수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오지환 선수가 기대치에 한참 밑도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지환 선수가 속도 굉장히 상할 테고 근데 제가 오지환 선수 만나봤더니 배트 들고 있는 왼손 팔꿈치 있죠. 여기가 좀 아팠대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표를 못 내니까. 그럼 여기서 단독 핑계를 대는 아니 것 핑계는 같아서. 아니죠. 오지환은 아니 핑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까봐 되는 될까봐. 것처럼 비춰질까봐. 오지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팀 충성도가 높아서 네.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는 뭐 문제가 없고 근데 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통증 이런 게 좀 괴롭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타격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뭐 박동원은 고점, 문보경 사실 지금 무릎 부상을 안고 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저 성적도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보경. 무릎 네. 부상이 좀 오래됐어요. 맞아요. 지금. 그걸 안고 오래됐어요. 뛰고 있거든요. 네. 3루 나갔다가 네. 지명타자로 빠졌다가 그리고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부상도 말씀하셨지만 90년생입니다. 이제 그리고 유격수라는 포지션이에요.
오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 뭐 25개를 치고 뭐 공격형 유격수라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는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격에서 어느 정도는 기대하겠지만 우리가 뭐 오주환한테 야,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결국은 타격은 제껴두고 치리노스하고 네. 저는 에르난데스가 오히려 더 마운드 쪽, 그러니까 마운드가 강점이잖아요. 사실 LG는 그쪽을 조금 더 저는 정비하는 게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더 봐요. 낫다. 예, 그리고 야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약간 안 맞는 시기가 있으면 분명히 다시 잘 맞는 시기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장점인 LG의 그 마운드를 조금 더 견고하게 뭔가 운영을 하는 게 잘하는 걸 더 강하게. 네,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홍창기 없는 것하고 그게 가장 크죠. 오스틴 네, 부상. 그다음에 또 눈을 돌리자면 이제 문성주 선수가 최근 4년 중에 OPS가 가장 낮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성주 선수는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있는 살림에서 드라마틱하게 확 큰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장성호 의원 말씀대로 투수 쪽 정비 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장현식 선수나 이쪽으로 시선이 가겠죠. 네, 연결 감독이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장현식 선수를 꼽았거든요. 네, 장현식 선수가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LG의 성적에 좀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키플레이어로 꼽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LG의 불펜을 보면 7월 달로 한정해서 보면요. 유영찬 좋고요. 김진성, 이종용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7, 8, 9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발이 지금 최근에 LG가 조금 시즌 초반보다는 안 좋은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투수도 그렇고 이제 국내 투수들도 조금은 이제 힘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시즌 초 같은 모습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6회를 보는 게 아니라 5회를 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발이 이제 5회 던지는 게 기본으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옵션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6, 7, 8, 9면 장현식을 뭐 7에서도 되고 8에서도 되는데 지금 3명이 제가 언급했던 이 선수들은 지금 좋아요. 유영찬이 지금 7월 들어 좋거든요. 그럼 장현식이 딱 6회나 들어가 7회를 딱 막아준다고 한다면 6, 7, 8, 9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연기혁 감독이 제가 장현식을 그 키플레이어로 꼽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 본인도 그러니까 포심의 속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년 포심 평균이 148, 올 시즌이 146.3이면 약 2km 하락.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7km 하락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포심 기반 슬라이더의 효과를 많이 봤던 투수인데. 당연히 장성우 위원이 아시겠지만 슬라이더 좋은 선수가 슬라이더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동반되는 직구가 좋아야 되는데 광백은 부상 영향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6월 7일 복귀죠. 5월 11일 경기 이후에 6월 7일 복귀를 해서 7월 초에 그러니까 롯데 삼성전 합해서 3경기 연속 실점했을 때 그때 이제 팬분들 감독 물음표가 확 달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속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반기 마지막 2경기 실점이 없었어요. 이제 희망적인 요소를 찾자면 그리고 7월 10일이죠. 마지막 키움전인데 그날 이제 유영찬 선수가 실점을 해서 경기는 지긴 했지만 그때 2.2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그때도 잘 던졌거든요. 그때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그 앞전 경기보다는 좀 자신감을 찾은 모습. 그래서 이 휴식기 끝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인 것 같고 약 2km만 공이 좀 더 빨라지면 장현식 선수는 제 몫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연기혁 감독이 이제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장현식 선수를 꼽은 거는 약간 잘하라고. 자극을 그럼요. 주기 위한 약간 그런 네. 느낌도 잘하라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럼요.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을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메시지를 장현식이 정하는 우리 거죠. 후반기 전하시는 키다. 거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봤을 때. 롯데, 한화, NC전 이 세 팀한테만 좀 유독 약하지 나머지 팀들한테는 괜찮아요. 다 1점대 이하를 하고 있으니까 작은 방법을 하나 찾으면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인데 지금 터커 데이비슨의 교체 여부와 또 홍민기 선수의 불펜 전환이 가장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전반기 47승 39패 3무 승률 5할 4푼 7리로 3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두산과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리드오프 황성빈 선수가 복귀했고요. 자칫 전방 대퇴부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던 윤동희 선수도 최근 퓨처스 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며 복귀를 눈앞에
졌습니다. 타선의 무게감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인데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팀 평균 자책점이 4.79로 9위에 머물러 있는 마운드가 후반기 여름 무더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후반기에는 자완 홍민기를 불펜 필승조로 기용할 뜻을 나타냈거든요. 이제 선발진에서 변화를 줄 부분이 있다면 결국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인데 우리가 이제 감보아 선수를 보다 보니까 비교가 되죠. 아 이게 좀 바꾸면 뭐가 더 낫지 네.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박준혁 단장이랑도 좀 연락해봤는데 뭐 박 단장님 항상 논조가 뭐 바꾼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시죠. 그냥 그 뭐 데이비슨 선수와 관련돼서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셨고 그냥 터커가 후반기 잘 해야 되겠죠라고만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교체를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야 이거 빨리 교체해야 돼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네. TRB님이 데이비슨 교체가 답일까요?라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요. 장성희 의원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네네. 6월 4경기 때문에 극부진해 보이지만 다른 평타는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두에 감보아 선수의 비교 네. 때문에 더 그런 현상도 있고 18번 선발 등판 중에 이제 무실점 경기가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5월 7일 경기부터는 지금 근래 경기까지 쭉 매번 실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전반기 마지막 3경기 NC, LG, 기아전에서는 평균 구속이 다 올라갔어요. 오히려 포심, 커터, 슬라이드 구속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장성현은 타자 출신이고 저는 투수 출신인데 속도가 올라와서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강한 거 계속 이 템포로 가요. 그러면 타자는 오케이 그건 속도 상관없잖아요. 쭉쭉쭉 오면 그 타이밍에 맞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투수 예를 들자면 임창규, 네. 유희관 이런 선수들은 쭉 헐렐레 쭉 헐레 이 간극이 좀 커요. 여유가 있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본인도 수세에 약간 몰리는 걸 아는지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결과값은 그렇게 속도 증가보다는 안 나온다. 네. 지금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서 그렇지 6월 4경기여서 그렇지 지금 이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를 뽑는 보장이 있냐? 그것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쵸. 네. 셀라스님이 롯데는 유격수 전민재의 체력 회복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맞아요. 최근 전민재의 실책이 좀 눈에 띄게 늘어서 아마 그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롯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3분의 2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평균 자책점이 하위권입니다. 그러면 결국 개선이 될 가능성은 조금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갑자기 어떤 평균 자책점 4.78 되던 팀이 갑자기 뭐 3점대로 들어오고 저는 이럴 일은 없다고 어렵죠. 보거든요. 시즌 잔- 말미에는 잔여 거의 경기가, 없다고 봐요. 얼마 안 예. 남아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는 상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래요. 윤동희가 이제 복귀를 하고 황성빈이 복귀가 됐습니다. 윤동희 복귀가 이제 네. 될 것이고 그리고 손호영하고 고승민이 이제 복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체잖아요. 야수 쪽에. 오히려 이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김태형 감독은 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운드 있는 선수들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떻게 조합을 해서 지금 버티면서 그냥 장점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점인 야구로 지금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LG랑 똑같죠. 맞아요. 네. 이게 단점이 지금은 극복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게 네. 급격하게 마운드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레드훅님이 전민재의 체력 문제는 이호준과 로테이션 돌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호준 네. 선수 좋은 선수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전반기에 했던 활약의 잔상도 있고 결과물도 있는데 과연 이 중요한 이제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이 김태형 감독이 그렇게 할까요? 반반? 아닙니다. 전민재가 주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가 수비를 잘하긴 잘해요. 네, 잘해요. 저도 이제 하는 네, 좋은 모습을 선수더라고.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경기를 치르다 보면 수비가 중요한 경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진짜 에이스급들이 나오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 한 번씩 이호준 선수를 이렇게 내보내서 전민재에 대한 어떤 분명히 전민재는 체력이 고갈될 거예요. 왜냐하면 풀타임을 처음 뛰어보니까 그럼요. 작년에도 100경기 뛰었는데 65경기가 선발이었거든요. 네. 지금 65경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풀타임을 뛰었던 체력이
본인도 어떤 체력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고갈이 오겠죠. 그럼 왜 방망이가 안 맞지? 왜 스윙이 안 돌아?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정은 있는데 힘이 그렇죠. 네, 경험해보지 열정은 못했기 있는데. 때문에 전민철 선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나하나 배워가겠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호준 선수를 한 번씩 기용하는 게 맞지. 아까 말한 대로 반반은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렇게 쓸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김도용 선수 8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선수는 돌아오죠. 6월 이후 한평 타이거즈를 대표로 해서 강력한 선수층을 과시하며 매섭게 승률을 끌어올린 기아가 후반기에 맞춰서 지원군들이 돌아옵니다.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나성범 헷갈려요.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는 나란히 퓨처스 리그를 소화했는데요. 실전 경기를 소화하고 휴식기를 맞이한 만큼 후반기 첫 시리즈인 NC와의 광주 홈 4연전에 모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이제 1년 만에 복귀하는 선발 자원 이의리 선수입니다. 마지막 퓨처스리그 등판에서 물집이 잡히는 바람에 3이닝 만에 투구를 중단했고 이범호 감독은 휴식기 불펜 피칭에 이어서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선발로 기용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스프링 캠프에서 이의리 선수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불펜 피칭하고 피칭하는 것도 너무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수술하고 회복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거 저 새삼 느꼈어요. 이의리 선수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던지는 거는 전 이상한 게 없었는데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빌드업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후반기 이의리 선수가 합류하게 된다면 좀 당연히 도움은 될 텐데 어떨까요? 너무 도움이 되죠. 네. 그 윤영철 선수가 굴곡근 아쉽게 정말 빨리 이제 낫길 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양현종 선수, 김도현, 내일, 올러까지는 평균 이닝이 죄송합니다. 그 경기 치르는데 이범호 감독이 경기 운영하는데 괜찮아요. 5이닝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 스페셜들은 뭐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스페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임기영, 이영범, 김대유 이런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영철도 복귀해서 평균 이닝이 3.2이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건국은 1.2이닝.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적인 되게 단순 논리인데 이의리가 물론 첫 등번부터 막 6, 7이닝 못 던지죠. 평균 이닝 4이닝만 해주잖아요. 네. 그럼 잘 돌아갑니다. 투구수가 뭐 60개, 70개 정도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리가 잘 긁히면 뭐 그 투구수로 4에 그냥 긁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아 팬들이 이제 그 드라이브 걸어야 될 때 이의리의 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편해요. 처음부터 뭐 선발로 막 이렇게 네.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 들어오는데 네.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로테이션 들어와서 막 QS 플러스 아니고 그냥 평균 이닝. 그러면 거기도 5이닝도 한번 가겠고 4이닝도 한번 가겠죠. 평균 이닝 4루만 맞춰도 네. 전 충분하다.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투구수 제한을 지금 이범호 감독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79 정도. 네. 근데 이의리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서 3경기 던졌는데 8과 3분의 1이닝인데 삼진은 14개 잡았어요. 근데 볼넷이 5개입니다. 통산 이의리 선수가 볼넷 비율이 5.42개. 많죠. 근데 이게 과연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 경험상 제가 그 토미존 수술을 한 선수를 봤을 때는 이건 줄어들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의리 선수는 70개라고 한다면 4회를 넘기기가 전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구수가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범호 감독이 이의리 선수를 그냥 오프너 개념으로 쓰는 게 그렇겠죠. 오히려 저는 그러면 네. 오프너 개념으로 쓰면 이의리 선수 경기에 불펜을 좀 김광국. 많이 준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투수 운용을 이의리가 등판하는 그 경기에 맞게 불펜을 이제 운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순간적인 대처의 어떤 그 투수 운영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이의리 등판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상윤님이 정철님 이의리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 근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6월 좋았는데 하나에게 이제 발목 잡혀서 그렇지 돌아올 전력이 많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좋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사실 기대치를 높게 안 잡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낮게 잡아요. 잔여경, 그래야지 오히려 잔여 경기는 그렇죠. 감독이라든가 투수 코치가 오히려 속이 편해요. 근데 이의리가 뭐 앞선 그 뭐 수술하기 전에 2시즌 뭐 10승은 했지만 일단 그 제구가 들쑥날쑥한 투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또 놓고 그냥 수술하고 회복이라는 그 어떤 개념의 시즌으로 사실 이의리 선수를 봐야지 1년 만에 돌아봤는데 이의리가 막 던져가지고 막 6이닝 7이닝 던지고 이럴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없을 거예요. 그쵸, 제가. 그쵸. 그러니까 기대치를 그쵸. 진짜 낮게 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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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